자, 문단번호 매기시다. 자, 일반적으로가 나오면 일반적이지 않은 것도 나올 거라는 거. 자, 정보 비대칭 상황이 지금 박스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이 문단. 시장 참가자들의 기억이 있고요. A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 넘어와서 신호 발송에서 총 5문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쵸? 1번 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어떻게 문단별로 지우는 거죠? 그쵸? 문단별로 지우는 거고요. 2번 볼게. 정보 비대칭 상황 요거 어디에 있었냐면 1문단에 나왔거든? 그치?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역시 어떻게 문단별로 지워나간다. 1문단부터. 이거 문제 푸는 순서가 너네 시간하고 직결돼요. 오케이? 그 다음 넘겨서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 아까 기억이 어디부터 있었냐면 3문단부터 있었거든? 그치? 그럼 기억 나오면 기억 먼저. 그치? 니은 나오면 니은 선택지, 디귿 나오면 디귿 선택지 부분별로 판단하시고요. 4번의 별표. 4번의 별표. 자, A가 어디 있었냐면 3문단에 있어. 그 이유로 적절한 거. 우리 이렇게 이유나 추론하는 거 적절한 거면 먼저 생각하고 오라고 했었어. 그치? 그 다음 넘겨서 5번의 보기 문제인데요. 이게 뭐야? 구체적인 예시가 지금 보기에 적용이 된 거잖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치? 뭔가 보험과 관련된 것 같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거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 주체라는 건 뭐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그치? 이런 것들이 거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해. 그래서 완전 정보 상태가 성립하려면 그럼 완전 정보 상태가 뭐겠어? 거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게 성립하려면이니까 그거에 대한 뭐야? 조건을 제시하겠지? 조건 너무 중요하지? 그 조건이 뭐냐라고 한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정보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결국 뭐야? 완전 정보 조건 상태가 성립하는 조건인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연아한테 A라는 건물을 사고 싶어 해. 그치? 그럼 이 A라는 건물의 대출금이 얼마고, 맞니? 얼마 남았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내가 정보를 한 2천만 원을 들여갖고 탐정을 사가지고, 맞니? 연아의 은행으로 이런 거 알아보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거야. 그러나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일반적으로 그 경제학에서는 원하는 정보 비용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어야 완전 정보 상태고 기본적으로 그치?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자 그러면 일반적은 이러는데 현실에서는 정보 취득의 비용이 뭐가 돼? 소요되는 거야. 비용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은 불완전한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으니까 완전한 정보와 불완전한 정보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 대비되고 있죠? 그쵸? 더욱이 각 경제 주체마다 비용 제약이 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취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해.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정보에 대한 100억, 200억을 쓸 수 있다고 치지만 개인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100억, 200억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 물론 있어야 쓰겠지. 그치?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한다?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고 한다. 그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 그럼 정보 비대칭 상황은 뭐냐? 정보 취득에 뭐가 필요한 거야? 비용이 드는 거야. 비용이 드는데
각 경제 주체마다 비용의 제약이 상이하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취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해. 이걸 뭐라고 한다?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1문단 관련된 거 있나 볼게요. 근데 정보 비대칭 있는데 보험 가입자 없지? 그치? 그 다음 4번 보면 정보 비대칭 있는데 뭔가 가격과 관련된 거 없었지? 가격과 품질 아직 없었어. 그럼 2번 볼게요. 자,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현실 나왔다. 그치? 현실에서 왜 경제 주체들의 정보 취득에 서로 다른 제약을 갖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럼 이거 지금 발생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네? 맞니? 1문단 지울게. 나머지 지울 수 있는 거 없어요. 그쵸? 2문단 봅시다. 자,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이라고 뭐하고 있어? 예를 들고 있는 거네. 됐나요? 됐나요? 자, 요거 발생 이유. 가 되는 거고. 자, 대표적인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이나 상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래. 그래서 예를 들으니까 이제 예시가 나올 거야. 그치? 자, 보험회사는 이라고 얘기 나왔어. 자,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야. 그럼 이 둘이 뭐야? 거래 주체들이겠지. 그치? 둘이 거래를 하는 거야. 맞니? 근데 보험회사는 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고객의 위험 수준. 자, 그러면은 이게 뭐야? 정보야. 요게 정보. 그치? 그러면 봐봐. 거래 한쪽, 정보를 덜 가지고 있는 한쪽이 보험회사고. 맞니? 맞니?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겠지? 그치? 이렇게 연결되는 거 확인해야 돼요. 오케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 정보가 부족한 쪽 어디지? 보험회사지. 그치? 보험회사지. 하나 써놓게. 보험회사는 어떤 문제? 역선택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된대. 그래서 역선택이란 이런 이제 정의의 방식도 써서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역선택이 뭐냐라고 한다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그치? 정보가 지금 서로 다르잖아. 맞니?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 어디? 예를 들어 보험회사. 그치가? 정보를 많이 가진 경제 주체 누구야?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겠지? 그중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 정보의 역선택 문제래. 이해되죠? 이해되죠? 다시 여기 봐. 정보가 부족한 쪽이 누구라고? 보험회사. 그치? 정보가 보험회사. 그 다음에 정보를 많이 가진 주체가 누구야?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 근데 이제 보험회사는 정보가 부족하잖아. 그치, 유빈아?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 왜?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평균적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돼. 평균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되는 거고, 내가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되는 거지. 그럼 그 결과 봐봐. 보험회사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거야. 그게 역선택인 거야. 그치? 왜 역선택이 뭐야? 정보가 적은 주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였잖아. 그럼 보험회사가 위험 요소가 많은 가입자랑 계속 가입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 그쵸? 원래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야. 누가? 보험회사가. 그러면 보험료를 인상해야겠지? 그치? 그럼 위험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이미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됐는데 그게 더 높아진다면 이 사람들은 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 위험 부담이 낮은 고객들은 결국 뭐야? 바람직한 상대겠지. 왜냐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가 위험 요소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치? 쓸게요. 바람직한 상대. 됐나요? 지금 보험회사의 역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단으로 보험회사 나왔다. 보험회사. 자, 정보 비대칭의 예시 중에 하나가 한쪽이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었어. 그치? 그래서 역선택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보니까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는 얘가 주어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그 인상은 위험이 적든 위험이 높은 가입자든 동일해. 오케이? 다만 그게 체감하는 보험료가 높냐 낮냐의 차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인상은 둘 다 동일한데 예를 들어 위험 요소가 많은 사람은 그 보험료가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체감하는 거랑 인상된 건 다르다는 거 지울게. 그 다음 보험회사가 얘가 주어야. 얘가 평균 위험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채연아, 왜 평균 위험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어? 맞아,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그치?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그러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고객에게 불리하지. 왜? 높은 보험료를 책정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쵸? 오케이, 이 문단. 그 다음 봐봐.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소비자가 라고 했어. 그럼 이 소비자가 주어야. 평균적 품질을 기준으로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면 이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말이다. 평균적 위험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거랑 평균적 품질을 기준으로 가격을 지불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잖아. 그치? 그러면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나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겠지. 왜? 내 위험 요소에 비해 더 높은 보험료를 맞니? 내게 되니까. 그럼 이거 보험료 예시를 통해 추론이야. 됐니? 보험료 예시를 통해 추론이야. 리뷰 시스템 나오지? 안 왔고요. 오케이. 이렇게 연결시킬게. 두 개 비슷한 거라고. 자, 이 문단 볼게요. 신호 발송 없고요. 그치? 자, 보면 정보 비대칭이 심화될수록 시장에서는 품질이 낮은 상품만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요거 지금 또 뭐랑 비슷하니? 여기 봐. 요거 봐.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나쁜 상품을 구입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나쁜 상품을 구입한다는 건 품질이 낮은 상품만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지.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럼 이것도 이문단을 통해서 지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치? 오케이, 좀 더 봐도 돼. 이해되니? 이게 결국에 지금 요 1번에 4번 선택지랑 2번에 3번 선택지가 연결된다는 걸 이해하면 돼. 이해돼요? 우선 선생님 맞으니까 지울게. 됐나요? 오케이. 그럼 봐봐. 5번을 봐봐. 5번 봐봐. 숨겨진 특성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경제 주체야. 그럼 이건 보험회사야, 보험가입자야? 보험회사야, 보험가입자야? 보험가입자야. 그럼 정보 우위를 활용해서 거래 조건을 봐봐. 항상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보험가입자도 교준아 둘로 나눴었지. 위험부담이 높은 보험가입자랑 위험부담이 낮은 보험가입자. 근데 위험부담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니까 불리하게 작용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항상이라는 게 맞아 틀려? 틀려. 정답 몇 번? 5번. 수연이 이해돼? 응. 근데 보험가입자도 이렇게 있었지? 자, 위험부담이 높은 사람이 있었고 위험부담이 낮은 사람이 있었는데 위험부담이 낮은 사람은 어땠어? 결국 가격에 비해 나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품질이 낮은 상품을 높은 가격에 그치?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 없죠? 이해되죠? 유빈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문단 보자. 자, 그러면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엔 뭐가 나오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나올 거야. 수연아, 역선택이 뭐였어? 올라가면 돼. 내가 너 지금 뭐 외운 거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역선택이 뭐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진 경제 주체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양자를 거래하게 맞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이 될 거야. 그럼 결국 이게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이 되는 거잖아. 그치? 보면은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뭐래? 신호발송이래. 신호발송 지금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먼저 신호발송이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그러면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어디야? 보험회사야? 가입자야? 가입자야. 자신 또는 상품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거야. 저는요, 뭐 지금 어떤 병을 알았고요. 그치? 저희 유전적으로 이런 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를 자신이 알리는 행위를. 예를 들어 역시 예시. 그치?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 노동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노동시장에서. 학위, 자격증, 시험 성적 등의 교육 수준은 개인의 생산성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자신의 특성이지. 그치? 제가 뭐 중졸이에요, 초졸이에요, 고졸이에요, 대졸이에요. 오케이? 이런 것들. 그걸로 기능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은 누굴까? 노동시장에서. 구직자겠지. 이해됐니? 자, 노동시장에서 봐봐.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구직자야. 그치? 그러면 그에 비해 정보가 적은 데는 어디야?
고용주야. 우리 보험에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입하려는 사람이었고 정보를 적게 가진 주체가 보험회사였던 것처럼. 오케이? 자, 고용주가. 그럼 고용주는 누구지?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야. 그치? 그러면 생산성을 높은 사람을 뽑고 싶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을 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는 나를 알려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높은 교육 수준이라는 신호로 자신의 생산성을 알려서 높은 임금을 받을 요인이 있다라는 거야. 됐니? 다시 봐봐.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 뭐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지? 그치? 그 사람이 자신의 교육 수준을 신호로 자신의 생산성을 알린다라는 건 자신 또는 상품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거죠.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쵸? 이처럼 정보를 많이 가진 쪽, 어디? 구직자가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저 고졸이에요. 저 대졸이에요. 저 석사예요. 박사예요. 오케이? 이걸 알리기 위해 비용이 들여서 신호를 보낼 거야. 그럼 자신을 알리는 그 신호를, 맞니? 드러내려면 뭐가 들어? 비용이 드는 거야. 비용이 드는 거고, 정보가 부족한 쪽,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신호를 관찰해서 상대방의 특성을 추론해. 박사야? 그럼 얘는 이거에 대한 생산성이 높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느 누구도 선택을 변경할 요인이 없는 상태, 이유가 없는 상태, 그게 뭐다? 신호 발송 균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돼? 수연 이해돼? 하린 이해돼? 자, 어려운 4번. 이때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 신호는 뭐야? 내가 생산성이 높다라는 걸 알리면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를 선별하기 위한 거잖아. 그치? 이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뭐야 된대? 낮아야 된대. 이 무슨 말인지 좀 더 볼게. 가령이라고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한 번 더 들었어. 가령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일수록, 봐봐, 학위, 자격증, 일정한 교육 수준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교육 비용, 이게 뭐에 포함돼? 신호 발송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저 대졸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학위증을 학교에서 등본 같은 걸 떼는 게 신호 발송 비용, 그것뿐만이 아니라, 맞니? 내가 석사면 석사를 따기 위해 들어간 시간이라든지, 그치? 금액이라든지, 맞니? 요런 것들. 이 교육 비용이 낮아야 그러한 교육 수준이 구직자의 생산성을 구분하는 데 유효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즉, 차등이 있어야, 맞니? 얘가 생산성이 높다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60대 A, B, C가 있어. 맞니? 근데 60대 A, B, C는 모두 한의사야. 맞니? 근데 A씨는 19의 수능을 봐서
맞니? 바로 한의대에 진학을 했어. 근데 B씨는 19에 똑같이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50살에 붙은 거야. 한의대를 50살에 붙은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럼 둘이 한의사라는 결론은 똑같아. 다만 그 비용이 B씨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었지. A씨에 비해. 그럼 A, B 중에 누가 더 똑똑하다고 볼 수 있겠어? A가 똑똑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이었고 저는 요즘 운전면허에 관심이 있거든. 맨날 다짐만 하고 아직 안 갔어. 그치? 운전면허를 따려고 해. 운전면허를 따려고 해. 이게 지금 한 12월 됐다고 해보자. 12월 됐다고 해보자. 채연이가 수능을 엄청 잘 보고 기분이 좋아서 아 나 이제 면허도 따야겠다라고 한 거야. 그치? 그래서 똑같이 12월에 선생님도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했고 채연이도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했어. 이해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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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채연이는 한 번에 붙어버렸네. 근데 선생님은 8번 만에 붙었다고 쳐보자. 이해돼? 자, 하린이가 선생님이랑 채연이 중에 운전을 시켜야 돼. 이해되니? 하린이가 너의 생명을 맡겨서 그치? 그 차에 타야 돼. 너 누구한테 맡길 거야? 왜? 신호 발송 비용이 낮잖아. 얘가 운전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해돼요? 이해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응. 자, 그러면 A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뭐 할수록?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한다가 기억이야. 그치?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A는 어떤 말이 되냐면 우수한 특성을 가진 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신호를 발송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신호 발송 비용에 뭐가 있어야 돼? 차등이 있어야. 그 신호가 그들의 생산성이든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효성이 있다는 거잖아. 됐니? 그럼 신호 발송 비용에 지금 예시로 나온 게 뭐였어?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 비용 정도가 예시였지. 이해되니? 이해되니?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이게 신호 발송 비용이 높으면 그 신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일까? 신호의 유효성과 관련되는 거지. 그치? 신뢰성은 아니야. 맞니? 저 신호 발송 비용은 뭐랑 관련이다? 네모 쳐야지. 네모 치면 아까랑 헷갈리니까. 신호의 유효성과 연관된다. 이게 정말 이 사람, 내가 필요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 신호가 유효한가랑 연결이 된다는 거야. 지울게.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의 신호 발생이 낮아야. 요건 맞아. 요거 그냥 A 그대로잖아. 그치? A를 일부 가져왔어. 근데 그게 해당 산업의 생산성이야.
해당 산업의 생산성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신호 발생 비용이 낮아야 한다는 거야? 아니지. 그치? 그 다음. 신호 발생 비용이 낮을수록, 이게 더 많은 구직자가 신호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아니지. 이거 우리 신호 발송 왜 하는 거야? 정보 역선택. 그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야? 그 다음.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의 신호 발송 비용이 더 높다면. 아니, 똑같이 운전하는 사람 뽑을 건데. 맞니? 내가 운전면허 따는데 10년이 걸렸어. 그럼 할인이가 얻는 수익이 더 증가해? 말이 안 되지? 지울게. 신호 발송 비용이 동일하다면 모든 구직자가 동일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결과만 본다면 운전면허 1종 선생님도 있고 채연이도 운전면허 1종이 있어. 그럼 여기서 누가 운전을 잘하는지를 선별할 수가 없잖아. 이해돼? 이해돼? 이게 지금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 정답 몇 번? 5번. 됐나요? 됐나요? 올라와서. 왜? 수연아 왜? 올라와서 기억 볼게. 봐봐. 정보의 우위 있는 측이 자신의 특성을 알리기 위해 취하는 행동인 거 맞아. 근데 거기에 비용이 드는 거니까 비용을 감수하는 거 맞지? 그쵸? 그 다음 기억은 봐봐.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근데 봐봐.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근데 우리 역선택 자체가 뭐였지? 역선택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니? 무슨 말인지 알지? 기억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정답 4번이고. 기억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거? 맞지? 그 방법 중 하나잖아. 이해돼요? 오케이. 자, 2번에서 볼 수 있는 거. 신호 발송 균형 뭐였지? 신호 발송 균형? 누구도 선택을 변경할 요인이 없는 상황. 그치? 그게 성립하면 말했잖아. 누구도 선택을 변경할 요인이 없는 상태라고. 지울게. 맞네. 됐어? 됐어? 응. 또 1번에서 지울 수 있는 거 있나? 봤더니 좀 더 볼게. 왜냐면 우리가 3분 단을 덜 봤거든. 그치? 자, 상품 시장. 자, 이번에 무슨 시장? 상품 시장이야. 상품 시장, 노동 시장 이렇게 나왔었어. 그치? 노동 시장이랑 상품 시장 나왔었어. 오케이? 자, 상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거 역시 신호 발송의 예래. 그럼 이 상품 시장이잖아. 상품 시장에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측과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측이 있을 거야? 그럼 정보를 많이 가진 측이 뭐야? 기업이야. 왜? 내가 만든 상품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이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 맞니? 그럼 정보가 적은 사람은 소비자지 않을까? 그쵸? 그럼 신호 발송은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특성을 정보가 적은 쪽에게 알리는 거잖아.
그럼 기업이 소비자에게 알리겠네. 보면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무엇은 기업이 정보가 많은 쪽이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 거야. 뭐? 자신의 특성을 알리는 거지. 그치? 이 보증 기간이 소비자들에게는 신호로 작용을 하는 거야. 왜냐? 품질이 낮다. 품질이 낮은데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하면 높은 보증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러한 신호를 모방하기 어렵지. 그래서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한다? 그럼 그 자기네 회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또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는 품질이 좋다라는 신호로 기능을 하게 돼서 신뢰를 얻는데 기여를 한다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오케이? 참 넘어와서 품질 보증 제도 신호 발생의 예였지? 그치? 소비자가, 그럼 여기서 소비자는 정보가 어떤 사람? 부족한 사람. 이 상품의 품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호 발송 장치로서 기능을 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면 정답 몇 번이야? 5번이겠네. 리뷰 시스템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긴 하거든요. 그쵸? 좀 더 볼게요. 자, 한편. 자, 이번엔 정보가 부족한 쪽이, 자, 봐봐, 잘 봐. 신호 발송은 누구였어? 정보가 많은 쪽이 자신의 특성을 알리는 게 신호 발송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니은 선별이 나올 거거든? 그럼 선별은 누가? 신호가 부족한 쪽이 선별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럼 이때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정보가 많은 쪽이겠네. 만약에 보험이라고 한다면 보험회사가 정보가 적은 쪽이었고, 그치? 노동시장에서였다면 고용주가 정보가 적은 사람이었고, 상품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정보가 적은 쪽이었었지. 선별이란 다시 계속 나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얘가 주어야.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가 많은 상대방에게 뭐를 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숨겨진 특성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거야. 즉,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자, 보험회사라고 해서 맞아. 보험회사 정보 어떤 쪽? 부족한 쪽. 정보가 부족한 쪽은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계해. 그럼 이게 뭐야?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지. 그치? 그럼으로써 고객이 자신 위험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거야. 즉, 숨겨진 특성을 스스로 드러내게 한다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올라올게요. 선택하는 거야.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 이거 뭐야? 정보 많은 사람이지? 그치?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장되는 보험금도 낮은 상품을 선택할 거고, 이 사람 역시 뭐지? 정보가 많은 사람이지. 보험료가 높은 대신 보험금도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설계하는 거야. 선택지를 주는 거야. 그럼으로써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한다는 거지. 정보가 적은 쪽이, 정보가 많은 쪽이 스스로 특성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니은. 정보가 부족한 쪽이. 보험회사가, 그치? 상대방, 정보가 많은 쪽에 숨겨진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서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 맞지? 그치? 이거 역시 니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역선택 문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니은 봐봐.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켜요. 니은도? 아니지? 그치? 뭐 보험금이 높고 뭐 가입료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차등이 있었잖아. 오케이. 정답 4번. 원래 5번 미리 봐도 되는데 그냥 끝까지 보고 볼게요. 자, 5번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 신호 발송도 있었고 선별도 있었어. 그리고 뭐 있냐? 평판 구축도 있을 거야. 근데 요 세 개의 공통점이 뭐게? 역선택을 극복하는 방법이 공통점이지. 그치? 자, 그러면 평판 구축은 뭐냐? 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자,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상품의 공급자야. 그럼 품질이 좋은 상품의 공급자는 누구냐? 정보가 많은 사람이겠지. 그 품질에 대한 정보,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이잖아. 그치? 정보가 많은 사람이 좋은 평판을 구축해서 자신의 특성을 알리는 거야. 특히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 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 입장에서 맞니? 기업들 그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려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이 봐봐.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대. 그럼 이거 역시 세모, 역삼각형, 그치? 마름모의 공통점이네. 그러면 이 말은 정보의 역선택은 시장의 효율성을 뭐한다? 낮춘다는 거겠네. 저해한다는 거겠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는 정보 우위에 있는 측 어디야? 기업이지. 근데 이게 정보가 적은 측보다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아니지. 상품 공급자가 그 측이, 그치? 정보가 적은 측에게 자신의 정보를 파악하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 오케이? 자, 요거 쓸게. 요거 쓰면 정보를 적게 가진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치? 소비자가. 판매자의 품질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등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게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계속 거래 상대방은 정보에 우위 있는 층, 정보가 부족한 층 이렇게 둘이 상대방이었어. 오케이? 셋의 관계가 아니라 둘의 관계였어.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번 보면 디귿은 맞아. 온라인 거래의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우고 기억 니은 디귿의 공통점이었잖아. 역선택 문제 완화해서 시장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자, 마지막 5번 봅시다. 마지막 5번. 자, 보험회사 나왔어. 자, 우리 보험회사는 계속 정보가 어떤 사람이었지? 부족했어.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사고 이력을 분석한 결과 높은 사고율로 인해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었어. 그치? 그럼 이거 바람직한 상황이야? 아니지. 우리 정보 역선택의 폐해로 나온 거 아니었어? 그치?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사고율을 기준으로 책정을 했었어.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 낮은 사람들, 이거 뭐야? 바람직한 사람들이지. 우선 정보가 많고요. 바람직한 사람들이야.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 가입을 꺼려. 근데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정보가 많지만 바람직하지 않지.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지금 거래를 하게 되는 거잖아. 이게 역선택이잖아. 됐어? 이게 역선택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역선택을 완화하는 방법 3개 있었지. 기억, 니은, 디귿. 그치? 그걸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가입자 모두에게 운전습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어. 즉, 뭐를 요구한 거야? 정보를 요구한 거지. 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려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해. 또 장기 가입자에 대해 무사고 할인 제도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이야. 됐니? 그럼 자, 운전 습관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화는 저위험 고객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정보를 받았으니까 정보 비대칭이 조금 완화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럼 문제였던 보험금 과다 지급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겠지? 이해돼? 보험금 과다 지급은 왜 생겨?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만 거래하게 되니까. 보험회사가 직면한 문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거고, 이거는 역선택 현상인 거 맞지? 보험회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를 하게 된 거니까 맞고, 보험회사가 평균적인 사고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는 것은 뭐 때문에? 역선택이 일어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맞네. 그쵸? 그 다음 4번 볼게. 운전습관 데이터 제출 요구는 가입자의 위험 유형에 따라 차별적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자 봐봐 신호발송이 나왔거든. 우리 신호발송 한번 가볼게. 유빈아, 신호발송 다시 봐봐. 신호발송이 뭐래? 이거는 뭐냐? 봐봐. 뭐라고 했냐?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거라고 했거든? 그치?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뭐까지 내며? 비용까지 내며. 그치? 그러면은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비용까지 들여서 자신의 특성을 알리는 거잖아. 이해돼? 우리 대학 졸업증 왜 따? 맞니? 내가 대학까지 졸업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거잖아. 맞니? 그럼 이건 뭐 어때? 자발적인 행위야. 오케이. 근데 보기는 강제적이야. 너 우리 회사 보험 가입하고 싶어? 그러면 운전습관 데이터 내. 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신호발송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인 거야? 4번인 거야. 됐니? 응. 자, 장기가입자 무사고 할인 제도는 오랜 계약 유지를 통해 저위험 가입자가 무사고라는 평판을 구축해서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도록 하는 메커니즘. 그러면은 왜 이 저위험 가입자는 뭐야? 정보가 많은 사람이잖아. 그치? 우리 평판 이거 생각했을 때 정보가 많은 판매자가 평판을 해가지고 그치? 신뢰도 이런 거 쌓는 거였잖아. 오케이. 5번도 맞죠? 됐나요? 근데 5번의 별표 하나 쳐놓을게. 그치? 연결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별표 하나 쳐놓을게. 됐나요?